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마 장사를 하고 있다. 반기문보다 더 추하게 끝날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과 직권풀행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의 얘기입니다. 김민석 의원 요즘 주말 제외하고 5일째 계속해서 총리공관 등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마 위한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졸속 관세 협상 타결을 압박해 협상팀을 흔들지 말라. 출마를 꿈꾼다면 오늘 당장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 행보를 강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23일 날에는 이재명에 관하여라는 가까이서 본 이재명에 대한 책, 이 책입니다. 이 책도 펴냈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는데 뭐 술술 읽히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은 누구인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5월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0세고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주 김씨입니다. 삼형제인데 큰형이 김민웅 경희대 교수. 조국 백서 편찬 작업 이런 것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죠.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인이기도 합니다. 작은 형은 이제 1987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경남 사천시 곤명면입니다. 선생님을 거기서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 김민석 의원이 전에도 좀 유세를 다니고 했습니다. 꼭 뭐 고향이 거기여서가 아니라 연구도 있고 하니까 또 본인도 지명도가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지원 유세를 다녔던 거죠. 17대 총선 앞두고 이제 거기 사천에 좀 가가지고 두세 번 이렇게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천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소문이 좀 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충남이라고 하고요. 유학 시절에 아마 두 분이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용산에 있는 신광국민학교를 졸업을 했고 오산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전학을 가서 서대문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숭실고를 나왔고 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입니다. 일반에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1985년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총학생회장들의 모임이죠. 전학년 의장을 지내면서 그 당시 학생운동권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인물이었죠. 진작부터 뭐 유명했습니다.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및 삼민투 사건 배후 조종한 혐의로 1985년에 5년 6개월 정도 실형 선고를 받고 3년 정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988년도에 사면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유명하신 분이죠. 거의 어머니가 뭐 김민석 의원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과거에 뭐 제가 정치권 한창 출입하고 할 때 그때 파다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죠. 김춘옥 여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자 가족들 또 수배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민가협 민주화를 위한 가족협의회 여기 초대 의장도 지내고 아까 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김민석 의원의 작은 형 그걸 이제 거기서 교통사고 어떤 보상금 이런 걸 받은 걸 가지고 구속자와 수배자 가족들을 위한 그런 집 민화의 집이라는 걸 설립해서 돌보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집을 만들 때 개소식에 왔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관련해서 활동을 이 어머니께서 많이 하셨던 거죠. 김민석 의원이 정치권에 직접 뛰어든 것은 1990년 이기택 전 의원 등이 주도하던 꼬마민주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당하면서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이랑 합치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소속이 되고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영등포 을에 처음으로 출마를 합니다. 이때 김민석 의원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상대는 그 민자당의 나웅배 의원이었는데 당시 삼선 중진 의원이었고
뭐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정치적으로 거물이었죠. 맞서 싸웠는데 김민석 의원이 260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지기는 했지만 뭐 여당 중진 의원을 상대로 27살 패기만만한 그 야당 후보가 260표 차이로 졌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93년도에 그 KBS 아나운서 김자영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 이 김자영 아나운서는 이제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서울대 동창입니다. 같이 이제 동창이고 KBS 공채 14기인데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뒀죠. 그런데 2014년 12월에 이혼을 합니다. 김자영 아나운서가 이혼을 하고 2019년 12월 달에 같은 교회, 김민석 의원이 다니는 교회가 신길교회인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태린 씨와 재혼을 합니다. 이제 가족 그 아내 문제는 뭐 그렇게 되고요. 93년도에 이제 김자영 아나운서와 결혼한 직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대 국제정치학 석사,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고 95년 5월 달에 귀국을 해서 당시에 지방자치제 서울시장 선거할 때 조순 후보 캠프에서 기획실장 겸 대변인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새정치국민회의로 후보로 영등포 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합니다. 그때 김민석 의원의 나이가 31살, 31살의 나이에 초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국회의원이 된 것이죠. 당시에 뭐 당연히 최연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정치적 아들이다라고 이때부터 이제 불리기 시작했죠. 2000년 16제 총선 때도 같은 영등포 을에서 당선을 했습니다. 이때 60% 정도 득표로 당선을 했고 상당히 많은 득표를 얻은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 100인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5.18 전야제 그 날에 광주에 내려갔다가 거기 NHK 그 새천년 NHK 사건이라는 게 생기죠. 그 586 당시는 386이었죠. 386 정치인들 뭐 김민석, 우상호, 임종석, 뭐 송영길 등 이 의원들이 이제 그 이 태천년 NHK라는 유흥주점에 가서 여종업원들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술을 마셨다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조금 이때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2002년 새천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때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이명박 그 상대 후보에게 이때 패합니다. 10%포인트 차로 패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조금 김민석 의원의 정치 인생이 약간 이제 꼬이게 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2002년 10월 17일 날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몽준 국민통합 20일이었죠. 정몽준 후보 캠프로 이제 김민석 의원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어쨌든 이해창 그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됐고 그것을 위해서 갔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김민세라는 이 당시에 별명을 얻게 되죠. 이제 김민석 플러스 철새 이렇게 해가지고 김민세 이런 이제 별명을 얻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어쨌든 이 정몽준 캠프로 간 이후에 노무현 후보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지지율이 반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나중에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막판에 철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무현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국민통합 22를 탈당을 하게 되고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에 복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기 직전에 새천년 민주당에 복당을 하는데 다른 뭐 386 의원들
동료들이 이 열린우리당으로 간 것과 다르게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때 가게 되죠. 뭐 이후에 많은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2004년 영등포 갑에서 낙선을 하고 고진화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하죠. 열린우리당 후보에게도 밀려서 이때는 3등으로 또 낙선을 합니다. 2005년 9월 달에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로 가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17대 대선 때도 민주당 예비 후보로 뛰었지만은 이때는 또 이인재 후보에게 밀려서 이인재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고 김민석 의원은 또 밀리게 되죠. 2009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2010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죠. 그래서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이제 중국 칭화대 법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미국에 가서 학위 받고 또 중국에 가서 학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공백기를 일종의 자기 단련이자 또 학습의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10년에 지방선거 때 부산광역시장에 출마하는데 이때 또 떨어집니다.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이죠. 거기한테 밀려서 또 떨어지게 되고 2014년에는 이제 민주당 간판이 없어지니까 원외 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대표를 맡고 또 비례로 출마를 하는데 여기서도 또 2위로 낙선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원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종합 상황 본부장을 맡고 민주연구원장 뭐 이런 걸 맡습니다. 2020년 그리고 나서 21대 총선 때 영등포에 출마를 해서 이때 이제 신경민 후보와 경선을 하는데 신경민 후보를 꺾고 또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와 맞붙어서 이 박용찬 후보를 꺾고 이때 당선을 합니다. 거의 이제 18년 만에 국회에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2023년에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도 이때 23년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떨어지죠. 최종 그 후보에 들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고 이때 홍익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당선을 하게 되죠. 21대 전반기에는 조금 이렇게 뭐 도드라진 그런 활동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이제 21대 후반기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의 중심부에 진입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선 때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고요. 이때 뭐 박용진 의원 등이 공천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이른바 비명 학살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반발을 누르고 또 이낙연 전 총리 등이 이제 탈당을 하니까 사쿠라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체제를 이제 적극 나서서 보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21대 총선 때도 당선이 됩니다. 영등포에서. 이래서 이제 4선 의원이 되는 것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습니다. 지난해 그 8.18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해서 뭐 초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지원하면서 수석 1등을 하죠. 수석 최고위원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재명 체제에서 전반적인 민주당의 대표적인 브레인 전략가로서 당 중심에서 맹활약하게 되고 지금도 이 집권 전략 집권 플랜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을 뭐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해 9월 달에 그 계엄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때 뭐 이게 좀 사실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때 계엄이라는 것이 설마 이런 21세기에 웬 계엄이냐, 뭐 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에 김민석 의원한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실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는 김민석 의원이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김민석 의원한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관하여 라는 책 이제 바로 23일 날 이달 23일 날 출간했는데 한 150페이지 되더라고요. 저도 뭐 사서 한 3, 40분에 쭉 읽었습니다. 금방 술술 읽힙니다. 유쾌한 토론가이자 합리적 실행가라고 이재명 전 대표를 평가하면서 이재명의 삶이 DJ의 삶과 많이 겹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문적 기질을 곳곳에 감춰놓은 본능적인 민생 실용파라고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 가까이서 본 모습들 좀 담았는데 지금 어쨌든 김민석 의원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와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현재까지 당내에서의 상황이나 이재명 대표와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은 뭐 굳건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김민석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차기 당대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정가에서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하는 상황이 된다면 김민석 의원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김민석 의원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